2018년 8월 11일 아침 8시 반 무렵 효고현 가쿠가와시의 곤겐댐에서 한 통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 내용은 지역의 한 낚시꾼이 아침 낚시를 즐기던 도중 옷을 담는 투명한 플라스틱재 의류 상자가 물가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목격했고,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래도 사람의 시신 같다는 제보였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플라스틱 상자를 회수해 확인한 결과 상자 안에선 실제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경찰은 이를 명백한 시신 유기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시신은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으며 티셔츠와 하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신에는 눈에 띄는 외상이 없었으며 부패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이틀 전인 8월 9일 무렵으로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시신 외에도 두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째, 발견 당시 그녀가 들어있던 플라스틱 의류 상자는 로프로 꽁꽁 묶여있는 상태였으며 로프 끝엔 모래주머니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즉, 이는 범인이 시신을 가라앉히기 위해 매달아둔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신의 부력을 이겨내기엔 한참 못 미치는 무게였던 것인데요.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범인이 이런 범죄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런 사건치곤 드물게도 상자 안에선 지갑 등의 유류품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오로지 그녀의 휴대전화만큼은 발견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범인이 허술하게 유류품을 남겨둔 덕분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을 쉽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코니시 유우카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미에현 마츠사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치위생사가 되기 위해 2017년 봄 무렵부터 오사카에서 의료계열 전문학교를 다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었고 이내 오사카의 화류계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예쁘고 대화기술도 좋아서 가게 내에서도 인기가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녀가 집에서 약 80km 정도 떨어진 댐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기에 경찰은 먼저 그녀의 행적 그리고 교우관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녀와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다는 지인에 따르면 그녀는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8월 9일 새벽 2시 무렵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찰은 그녀가 살던 맨션이나 가게의 CCTV, SNS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방엔 단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그녀의 트위터에는 다소 의미심장한 글이 적혀 있었는데요. 바로 앞에 앉아있는 아저씨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 이젠 에스컬레이터의 뒤에 딱 붙어서 따라오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죠. 이에 경찰은 스토커의 범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8월 9일 새벽 무렵 녹화된 맨션의 CCTV엔 그녀가 집을 나와 택시를 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당시 그녀가 입고 있던 옷은 발견 시점의 복장과 흡사했기에 사망 추정 시각으로 볼 때 이 외출 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택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그녀가 향한 곳을 추적했고, 외출로부터 몇 시간 정도가 지난 8월 9일 아침 무렵에 그녀가 오사카시 북쪽에 한 번화가를 걷는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엔 정체불명의 남성이 함께 찍혀 있었죠. 이들 두 사람은 무척 친밀한 관계처럼 보였고, 이내 이들이 함께 택시에 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유카 씨는 이틀 뒤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함께 찍힌 남성을 추적하는 한편 이 사건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시신 발견 장소인 곤겐댐은 그녀의 집에서 약 80km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오사카 인근에는 다른 외진 곳도 많은데 범인이 왜 굳이 곤겐댐이라는 장소에 시신을 유기한 것인지가 그 의문이었죠. 그리고 그 이유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유우카 씨와 용의자 남성이 택시를 타는 영상을 확보한 뒤 해당 CCTV에 찍힌 택시를 찾아 이들이 어디로 향했었는지 물었고, 그 결과 이들이 함께 향한 장소는 물론 그 장소의 CCTV 영상까지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향했던 곳은 남성의 맨션으로 이 맨션의 CCTV엔 다소 이상한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8월 9일 아침 무렵 유우카 씨와 용의자 남성이
함께 건물로 들어섰지만 이날 밤 녹화된 CCTV엔 용의자 남성이 정체불명의 커다란 짐을 차로 옮기는 모습이 찍혀있던 것이죠. 그리고 짐을 운반하는 것을 돕는 또 다른 인물이 있었습니다. 즉, 공범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경찰은 차량 번호를 바탕으로 차의 소유주를 조회했고 그 결과 차량은 렌터카였으며 범행이 발생한 8월 9일 오전부터 다음 날인 10일 오전까지 빌린 인물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유우카 씨와 함께 있던 남성 모리 쇼오마 그리고 범행을 돕던 이나오카 카즈이코를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남성인 모리 쇼오마는 일반인 여성을 스카우트해 화류계에서 일하게 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었으며 일설에 의하면 유우카 씨를 화류계에 끌어들인 것도 모리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불분명한 것이 유우카 씨가 일하던 술집에 단순히 손님으로 방문해 사이가 좋았을 뿐이라는 정반대의 정보도 있었네요. 아무튼 그는 부모님의 카드로 구매한 명품을 몸에 두르고 다녔고 중학교 3학년 여학생에게 헌팅을 시도하다 여학생의 남자친구에게 두들겨 맞는 등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이나오카는 도박 중독 기질이 있는 인물로 이로 인해 늘 돈이 부족했으며 화류계 여성을 현장으로 데려다주는 운전수 일을 하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모리와 이나오카에겐 2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돈이 없어 궁지에 몰렸던 이나오카를 모리가 도와준 것을 계기로 사이가 무척 좋은 관계였다고 하네요. 한편 시신이 발견된 공겐댐은 이나오카의 고향집에서 고작 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즉 유우카 씨를 살해한 모리는 이나오카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나오카가 인적이 드물지만 자신이 잘 아는 고향집 근처를 유기 장소로 선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유기 장소인 댐 근처의 CCTV에도 모리와 이나오카 두 사람이 탄 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기에 이들 두 사람은 즉시 시신 유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모리를 주범, 이나오카를 공범으로 보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했는데요. 모리는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유우카랑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시신을 버린 것도 내가 맞다. 하지만 살인은 없었으며 죽인 기억도 없다. 이나오카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였죠. 거기에 더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펼친 것은 모리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나오카 역시도 모리는 모르는 사람이다. 렌터카를 빌리고 운전을 한 것은 맞다. 다만 상자 안의 내용물이 뭔지 몰랐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애초에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버리러 간다는 것이 말도 안 될 뿐더러 시신이 담긴 것은 투명한 플라스틱 의류 상자였기에 내용물이 밖에서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였는데도 뭐가 들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솔직히 그대로 믿기엔 수상한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죠. 이에 경찰은 이들이 발각되었을 때를 대비해 입을 맞춘 것으로 파악했고 결국 모리와 이나오카는 기소되어 재판이 시작됩니다. 검찰 측은 경련, 우열 등의 반응이 있었음에도 3분에서 5분에 걸쳐 장기간 목을 압박해 살해했다. 이는 명백한 살해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라고 주장, 살인죄를 적용해 모리에게 징역 20년을, 공범인 이나오카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반면 변호 측은 관계 도중 여성의 요구로 목을 졸랐을 뿐이다. 라며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기에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2019년 12월 11일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요구해서 목을 졸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라며 모리에겐 상해치사로 징역 7년, 이나오카에겐 징역 1년 반, 집행유예 3년이라는 다소 가벼운 형벌을 선고합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증거도 목격자도 없기 때문에 결국 범인의 진술 외엔 이렇다 할 증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은 다소 뒷맛이 씁쓸한 채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여전히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신은 발견 당시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정작 모리는 관계 도중 목을 졸랐다는 주장을 했죠. 물론 집이라고 해도 옷을 입고 관계를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만약 옷을 입지 않고 관계 도중 목을 졸라 살해한 것이라면 살해 이후에 옷을 입히고 유기했다는 건데 아니 어차피 버릴 건데 굳이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관계 중에 목을 졸랐다는 것은 핑계이며 사실은 말싸움 도중 분노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보니 옷을 입은 채로 발견되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규미사였습니다.